요즘 뉴스에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렵고 딱딱한 단어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 우리가 자란 동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멸은 어떤 지역이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없어지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먼저 지방소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이나 지방도시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젊은 사람은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면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오랜 기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학교, 병원, 버스 같은 생활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지역의 삶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지방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사는 청년은 대학이나 취직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고령 인구 비중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줄고 아이가 적어지면 마을의 인구 구성도 빠르게 달라집니다. 일자리와 인구 구조 두 문제가 함께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이 지원 대상일까요?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영양 봉화와 전남 고흥 신안완도 같은 농어촌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강원 태백정선 영월처럼 산간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시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영도구와 동구, 대구 남구와 서구처럼 오래된 도심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제입니다. 그럼 인구가 줄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사람 수만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줄면 병원과 약국버스와 가게 같은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플 때는 더 먼 곳의 병원을 찾아야 하고 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면 학교 운영도 어려워지고 동네 가게와 식당도 손님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구 문제는 생활 편의와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다시 활기를 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으로 인구 감소 지역 등의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이 재원을 일자리와 의료, 교통, 문화 같은 생활 기반을 높이는 계획에 활용합니다. 둘째,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내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알리고 지역 재정을 보태는 방법입니다. 셋째, 생활인구를 늘리는 노력입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주말 체류, 관광, 통근처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봅니다. 지역은 이런 방문과 체류인구의 흐름도 살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멸은 사람이 줄면서 동네의 생활 기능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일자리와 의료, 교통을 함께 살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향과 우리가 살던 동네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